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하는 날인데, 오늘은 많은 뉴스 다루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기도 했죠. 5월 넷째 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시장 전망 크게 상회했죠. 자,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냥 고대한 것만 아니고 조마조마해 하면서 기다렸죠. 얼마나 조마조마했냐.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일 장 마감한 후에 발표가 됐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온 거예요. 기대도 높았지만 그 높은 기대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한테도 좋은 뉴스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죠. AI 붐이 계속될 것이냐. 실적 보니까 문제 없다. AI 붐 사그러들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실적이었느냐.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순이익은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금액으로 보면 1분기 매출, 엔비디아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고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이 1분기 매출이 260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45억 달러 나왔어요. 매출 대비 순이익률 한번 보세요. 거의 60%에 가까운 순이익률입니다. 대단하죠, 반도체 회사로서. 그리고 당연히 엔비디아로서도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준 실적이었느냐. 수요일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 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개장하고 주가 상승 미진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올랐어요. 그리고 다음날인 금요일에도 또 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엔비디아 실적 얘기가 사실은 가장 많이 얘기된 뉴스였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뉴스였어요. 지난주부터 계속된 이 얘기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 끝났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분기, 그러니까 2분기 전망도 좋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2배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전망 내놨고요. 그리고 주식도 한 주를 10개로 액면 분할하겠다. 배당도 2배 늘리겠다. 이러니까 주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1000달러 돌파했고요. 시가총액은 2.5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AI 공장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는 용어를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안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매출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사업부 중에 제일 큰 사업부가 게임 사업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데이터 센터 유닛이 압도적인 1위 사업부가 됐죠. 2023년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해 동안 475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2023년 1분기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거의 4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얼마였냐? 226억 달러. 여기입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60억 달러. 그 중에 226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 센터 유닛이 가장 큰 유닛인 거죠. 자, 데이터 센터 매출만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27% 증가했습니다. 5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AI 반도체 전체에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점유율,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에서도 한눈에 보이지만 경쟁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 보면 엔비디아가 1위죠. 그런데 인텔도 꽤 했고 AMD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 두 회사는 1분기가 1월에서 3월까지예요. 그런데 올해 1분기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427% 증가하는 동안 AMD는 80% 증가했고 인텔은 겨우 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가 잘 보여주죠. 엔비디아는 올해 지금까지 주가 2배 올랐습니다. AMD는 19%, 인텔은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위상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무적인가, 난공불락의 요새인가? 일단 데이터 센터 기반의 경쟁에서는 엔비디아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자체도 우위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퍼스트 무버라는 거예요. 이미 웬만한 데이터 센터들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금 효과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체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클라우드가 아니라 로컬 기반이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AI용으로 만들어진 PC라면 어떨까?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 PC 안에 새로운 AI용 칩을 넣으면 되니까요. 자, 이번 주 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AI 플랫폼이죠. 코파일롯에 특화된 PC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AI PC가 향후 1년간 5천만 대 판매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앞으로 1년간 5천만 대를 판다는 게 아니라 AI PC가 전 세계에서 그만큼 판매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판매량은 계속 더 늘어서 2028년경이면 전 세계 PC의 80%가 AI PC가 될 거다. 그렇죠. PC 주기가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비싸더라도 AI PC를 구매할 거고요. 자, 기존의 경쟁자 AMD와 인텔도 이 AI PC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한테도 영업하겠지만 AI PC에서 경쟁하는 게 데이터 센터보다는 승률이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경쟁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 다른 측면 중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 AI의 미래입니다. AI가 과연 수익을 낼 것이냐, 또 얼마나 낼 것이냐,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자, 3월에 세콰이어 캐피탈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AI 업체들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022년부터 엔비디아 칩을 500억 달러어치 구입했다. 오픈 AI가 제일 많이 샀겠죠. 지출은 500억 달러 했는데 매출은 30억 달러밖에 안 나온 겁니다. 3월 현재까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거죠. 최근 들어서 AI 스타트업 CEO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CEO들이 회사를 떠나요. 어디로 가느냐? 상당수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갑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싶다. 수익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칩의 대안이 없겠느냐.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대단히 열심히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단순한 경쟁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의 반도체가 나올 수 없겠느냐. 이걸 바라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기존 AI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분명히 변화할 거잖아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 기존의 절대 강자가 변화에는 좀 불리하다, 느리다 이런 얘기합니다. 작년은요.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의 훈련기였습니다. 훈련기에는 AI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기가 지나면 전개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해요. 훈련을 받을 때는 기존의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론기로 들어가면 새로 생겨나는 정보만 처리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칩도 줄어들겠죠. 이미 추론기로 들어간 AI도 많습니다. 지난 1년간만 해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데이터 센터들이 구매한 칩의 40%가 추론용이에요. 기존 데이터로 훈련 끝낸 AI가 이제 꽤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훈련 때보다 처리 정보가 줄어드니까요. 그렇다면 그 직격탄을 엔비디아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엔비디아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효율이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이상으로 시장은 커지더라. 결국 AI 반도체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도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젠슨 황이 이번에 우리는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로 만드는 게 우리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공장에서 지능을 대량 생산하게 될 거다. 물론 여기서 지능은 인공지능인데 그 공장이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과 통찰력을 보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AI에는 CPU가 안 들어가고 GPU가 들어가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설립된 지 꽤 된 회사예요.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엔비디아가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죠. GPU 때문이죠. 도대체 뭔가, 왜 AI는 GPU를 써야 되나?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AI 붐 시작된 거는 2009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작했어요. 이때는 딥러닝이라고 불렀죠. 이 앤드류 응이 중심이 된 소규모 연구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AI를 가능하게 한 세 가지 요소가 다 등장을 했어요. 알고리즘이 개선됐습니다. 훨씬 나은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인터넷에 한 15년 축적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바로 GPU예요. 그 전에도 GPU는 있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런데 GPU가 하고 있던 일은 비디오 게임에서 3차원 세상을 보여주는 거기에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GPU에 맞게 코딩을 좀 바꿔보니까 CPU 상에서 구현되는 속도보다 GPU 상에서 70배나 빨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PU로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는 것을 GPU로는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빨랐냐? CPU에서는 32비트의 길이를 가지고 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GPU는 더 짧게 수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2비트가 아니라 8비트로 표현했다. CPU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GPU는 동시에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GPU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완전히 환호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어요. 과학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어떻게 GPU를 쓴다는 생각을 하냐. 최고의 엄밀성이 요구되는데 어디서 장난감을 갖고 온다는 얘기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GPU가 엄밀성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답을 내요. 그게 GPU입니다. 사실 GPU는 최근까지도 변방의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GPU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도 변방의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엔비디아는 뭘 하고 있었느냐? 무어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반도체 계산 용량은 2배로 늘어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GPU는 무어의 법칙과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10년 동안 속도가 100배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래픽 구현하기 위해서 GPU는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변방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처음에 비디오 게임용이었다가 그 다음에 딥러닝 때 AI를 했고 그리고 자율은행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GPU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집에서 비디오 게임 하는 사람 많아지면서 코로나 수혜를 톡톡히 봤죠. 그리고 나서 생성형 AI 시대가 온 겁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훈련 단계에서 반도체 간 커뮤니케이션 엄청 필요합니다. 노드 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간 커뮤니케이션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거는 CPU가 아니라 GPU라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쭉 갈 건가? 시장 지배자가 영원히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기 전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AI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가 Y적 기술이 등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주시하자. 이번 주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